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잇따라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일본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교통문화, 특히 택시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계기가 두 건의 사고였는데 이달 2일에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고 어머니가 숨지고 딸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죠. 예. 네, 또 엊그제 보도된 건 지난달 사고였는데요.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하고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고 네.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아기는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택시기사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일본의 한 인터뷰에서 아기 아버지의 설명은 조금 달랐던 거죠. 뭐라고 했는데요? 그 운전기사가 속도를 내기 전부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갑자기 강하게 엑셀을 밟았지만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라고 네. 하면서 네. 그 부부가 스톱, 브레이크라고 소리를 쳤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고 경험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담들이 나왔어요? 그 김포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가 시속 130km로 달려서 공포스러웠다라고 하면서 한국 택시가 너무 위험해서 이제 다시 타고 싶지 않다라는 글도 있었고요. 네. 한국 택시가 거칠을 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지만 실제로 타보니까 상상 그 이상이었다라고 하면서 4명이 함께 타는데 모두 멀미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시속 160km가 찍힌 계기판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가격은 저렴하다곤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각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고도 적었고 구체적인 서울의 도로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서울 시내는 2에서 5차로 정도로 폭이 상당히 넓고 택시가 교차로에서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커브길에서도 시속 60km 정도로 회전을 하다 보니 뭐 추월하려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급커브나 급가속, 급제동도 많다라고 하면서 택시나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타라라고 공유를 하는 글들도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걸 다 진짜 경험담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조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가속이라던가 급제동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납득하기 힘든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게 김포공항에서 이제 서울 시내 호텔까지 시속 130km로 달렸다고 하는 주장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총알택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심야에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그 동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택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동선에서 더군다나 중간중간 신호가 많은 상황에서 130km를 계속 밟는다라는 게 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160km 같은 것도 좀 더더욱 믿기가 힘든 게 이 속도면 거의 그 바람을 가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서울 시내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과정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사고를 당한 아빠 인터뷰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 인터뷰 같은 경우도 사실 택시 기사가 콧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거야 뭐 스타일, 운전 스타일일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강하게 엑셀을 밟았지만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보도 내용대로 택시 기사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라고 한다면 당황하는 게 사실 상례인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주장은 기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평가에는 한편 일본의 그 운전 문화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일본의 운전 거죠. 문화가 어떤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사전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방 몇 미터에 뭐가 있으면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안내 멘트가 없기 때문에 언제 단속이 될지 몰라서 사실 규정 속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것도 있고요. 또 과태료도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9만 원부터 거의 30만 원까지 이제 달합니다. 과하게 어길 경우에는 면허가 최소 30일 동안 정지가 되고 약식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가령 규정 속도가 100km다라고 한다면 그 고속도로에서 145km로 달리다가 단속이 된다면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10만 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를 이제 벌금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30일 동안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천천히 조금 운전하는 습관이 강하기도 하고요. 이런 습관과 문화가 한국의 택시 운전에 대해서 실제보다 과하게 체감되는 게 아닌가라고 체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속 그 자체가 아니고 과속으로 느낄 수도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사고를 당한 사례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특히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요. 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의 택시 문화를 전체를 좀 섣부르게 일반화하는 거는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인상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벽반 양보해서 130km로 달린 경우가 있고 160km 달린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네. 그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일본에서 나오는 뭐 온라인상의 반응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도 어느 나라에 가면 이렇다라는 일반화를 쉽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좀 약간 좀 조심할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